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한번 이금융권의 금리가 높은 이유와 그리고 이금융권을 이용하는 게 정말 위험한 건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지금 그 유튜브 중에서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좀 이런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제 목표는 1금융권, 뭐 이제 은행을 말하는 거겠죠. 1금융권을 이제 목표로 하는데 2금융권까지 이제 눈을 조금 낮춰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인식이 좀 2금융권 뭐 저축은행 같은 곳 이제 들어가면은 좀 위험하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진짜 입사해도 괜찮은지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또 이금융권에도 근무했었던 경력이 있으니까 진짜 이금융권에서 근무하는 게 위험한 건지, 그리고 또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은행과 이제 뭐 저축은행을 예로 한번 들어볼 건데, 이금융권의 좀 업무 성격 같은 게 비슷한데 도대체 금리 차이가 왜 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재밌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 취업을 노리는 보편적인 이제 구직자분들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5대 은행이죠. 뭐 신한, 하나, 우리, 국민, 뭐 농협에 지원하죠. 그리고 뭐 그 외에는 뭐 IBK 기업은행, 뭐 KDB 산업은행 등 뭐 특수은행이나 뭐 국책은행에 지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모두가 희망하는 대부분의 기업이 그렇듯 입사하려는 수요와 기업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의 공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수많은 낙방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6개월, 1년 이상의 준비해서 이제 낙방하게 되면은 뭐 이금융권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뭐 이제 제가 운영하는 그리고 또 주로 다루었던 이금융권에 관한 내용까지도 유튜브에서 접하면서 댓글 또는 메시지로 연락을 주시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질문자분들한테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1금융권의 취업에 실패해서 2금융권으로 눈을 돌리면 약간 좀 크게 눈을 낮춘다. 그러니까 다 조금 과장하면 좀 망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왜 그 질문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봤더니 아마도 그거는 1금융권이 가지는 보편성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길거리 어디 있는지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길거리에서 잘 보이지 않는 이 금융권에 입사하면 정말 뭔가 위험한 금융권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사실일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정답은 절반은 맞고 이제 절반은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전문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조금 쉬운 하나의 예를 통해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금융권인 신한은행하고 2금융권인 신한저축은행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두 기업은 분명 같은 신한금융지주 산하의 자회사들이지만 이상하게 하나는 그냥 은행이고 또 하나는 저축이라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금융권인 신한은행과 2금융권인 신한저축은행의 고유 업무, 뭐 수신 여신 업무 등은 유사합니다. 그런데 적용하는 이자율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자율의 차이가 각 금융사에 대한 위험도로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1금융권 이자율은 낮고 2금융권 이자율은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회사를 위험하다고 인식하시는 걸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사건을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A에게는 전 재산이 1,000만 원이 있고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이제 한국 여행 중에 지갑을 잃어버린 빌 게이츠 씨와 옆 동네에서 조금 친분이 있고 성실하게 사는 이제 공뚜비가 이 동시에 이제 A에게 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위 같은 상황에서 A는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을까요? 아마도 조금 친분이 있고 성실하게 사는 공뚜비보다는 빌 게이츠에게 돈을 빌려주면 더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뚜비는 이제 빌 게이츠와 이제 대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원금 500만 원의 이자를 한 10% 정도 더 붙여서 550만 원으로 상환하겠다는 조건 정도는 걸어줘야 이제 비로소 빌 게이츠와 대출 경쟁에서 조금은 비등비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붙는 이자율을 궁뚜비가 빌 게이츠보다 낮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지급함으로써
동등해지는 일종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한번 아까 언급했던 1금융권인 신한은행과 이제 2금융권인 신한저축은행으로 한번 가져보면 딱 맞습니다. 은행은 이제 높은 신용도를 가진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낮은 금리를 요구하면서 대출을 해줄 수 있지만 저축은행은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을 주로 영업하기 때문에 위험성의 부담을 높은 이자율을 요구함으로써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에서 잠재적인 위험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신용도가 낮고 원금에 추가로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저축은행도 생각이 없진 않습니다. 신용평가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이는 뭐 예를 들어서 X라는 고객의 신용정보 등을 수집해서 어느 정도 금액과 이제 어느 정도의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저축은행이 조금 더 원활하게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도화된 신용평가 모델을 접목시켜서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은 어느 정도 위험 부담도 많이 줄이면서 높은 이자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방금은 이제 대출에 대해 언급했지만 뭐 예금에 대해서도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기준으로 원리금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줍니다. 저축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가입하는 보험을 통해서 말이지요. 자, 이렇게 짧게 한번 요약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이금융권 역시도 그들의 생존과 이제 고객님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생각이 아마 들 것입니다. 현명한 금융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금리 차이로 여기는 위험한 곳이니까 피해야 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금액과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거래한다면 분명히 이금융권을 위험한 회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금융권 금리가 높은 이유와 이금융권이 정말 위험한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주관, 현직자로서의 주관을 한번 밝혀보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